우선 김희중 씨하고 MB의 인연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97년부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움직이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걔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저께 누구 만났지? 야,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김희중이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첩으로 수행비서를 그럼 한 거네요. 그죠?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 15년 동안. 그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실상 그 컨셉부터 다 만든 게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과장된 거고요. 그러면 반쯤 만든 걸로 하죠. 네. 반쯤 만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미 김희중 전 실장을 많이 겪어보고 아시겠네요. 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 부자 돈 관리를 하면서 본인은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또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했다. 돌아가신 부인도 한번 어려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어렵게 다시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장이 돼서도 그렇게 살림이 폈다거나 혹은 뭐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남의 돈에 절대 손 안 댑니다. 손을 안 된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 임 회장한테 이제 임 회장이 영업 정지 막아달라고 로비를 전박을 했었죠. 예. 당시에.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당시 검찰 기소 내용 정리하면 3번 정도에 걸쳐서 1억 8천을 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한 거죠. 그때 넘어간 겁니다. 임석한테. 근데 제가 이제 요 기사 그때 당시부터 저는 좀 이상했던 것이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저축은행 임회장이면 요주 인물인데 3번이나 만나서 돈을 받는 게 안 걸렸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돈 주는 사람은 집요하기 때문에 돈 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뭐 정치하면서 겪어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돈 주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별 수를 다 써서 주죠. 제가 이제 또 그럼 이상한 대목을 여쭤볼게요.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상득 전 당시에 이제 밝혀지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을 줬고 그건 이제 제가 소개해서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공범이 된 겁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았죠. 네.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교도소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지금 풍운아. 네. 그런데 풍운아는 김어준 씨지. 제가 왜 납득이 잘 안 가냐면 이상득 의원에게 직접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속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이제 저는 이때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배달하다가 이게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MB께서는 그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돈이 많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사사로운 돈을 받지 않아요. 의원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규모가 그 정도 돈은 또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희중 씨는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번 일로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내가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간 건 사실이고 근데 본인은 수수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게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본 사건인데
게다가 이제 김희중 씨가 이제 굉장히 담백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성격이면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미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게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주려고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3번에 나눠서 받은 건 얼떨결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까? 한 번 받으면 또 그다음에 또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MB한테 전달하는 거는 제가 아는 MB는 그런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MB한테 전달하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도 1억 8천원 잡범 수준은 아니에요. 잡범 수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상득 의원에게 3억이 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8천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액수가. 안 되죠. 액수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가는 것을 이 분이 배달하다가 결국 본인이 뒤집어 쓴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부속실장이면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금감원이나 금감이 이쪽에다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겠죠. 직접 요건에 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정도의 구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또 특이한 게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항소를 안 했어요. 네. 네. 보통 뭐 억울하지 않아도 형량을 다투려고 항소를 하는데 이분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 검찰도 항소를 안 했습니다. 네. 이건 권력의 뜻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면을 기대했겠죠. 빨리 임기가 이제 곧 끝날 때니까 빨리 종결 지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근데 최시중 천신일은 사면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분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사실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김희중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했냐면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험한 인물. 네, 이명박으로서는 좀 두렵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김희중 부서실장까지 사면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김희중 비서실장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입을 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희중을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께서 실수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실 또 하나는 이상득도 사면하려고 했어요. 그때 구치소 안에서 제가 이상득 씨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왜 사면하냐. 난 무죄다. 그래서 절대 사면하지 마라. 나는 끝끝내 무죄를 다투고 무죄로 나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중이만 그냥 쏙 뺀 거예요. 희중이가 그 얘기. 만만해서 그랬다? 네, 만만해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어제 얘기 나왔듯이 상가집도 안 오고 꽃도 안 보내고 전혀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한 겁니다. 네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제 배달을 하다가 죄를 뒤집어 썼고 그리고 항소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때가 대통령 선거 시절이거든요. 직전이에요. 2012 11월. 대선 끝나고 마지막 사면 때 그때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들어가서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사면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인이 자살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배신감이 컸겠죠. 근데 제 말은 자기가 먹었는데 감옥 뭐 면회를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안 먹었는데 아예 본인은 계속 안 먹었다고 주장한 거 있잖아요. 안 먹었는데 누군가의 대타로 갔는데 사면시켜 준다고 했다가 이거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원주 씨는 집요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팩트는 모르죠. 네. 근데 아닐 것 같다. 제가 아는 MB는 그런 잡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MB한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또 딴 사람일 수 있다? 네. 그 주변에 누군가한테 간 것 같다. 그건 제가 모르죠. 자, 하여튼 요 이야기는 저의 당시의 소리였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출소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입이 됐고 본인도 나왔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챙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이제 돈 받고 들어가서 살다 나온 친구를 내 옆에 두면은 내가 기스 날 것 같으니까는. 다 끝냈는데 그래도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옹졸한 거고 좀 이기적인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이후로 그럼 안 챙겼어요? 전혀. 그리고 김희중 자체가 이제 실망을 해서 아예 연락도 안 했죠. 김희중이 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희중 자체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쪽으로 쳐다보지 않겠다. 예,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인사라도 드리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 됐어요. 뭘 인사를 해요. 안 갔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이 거기서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것이다. 네. 하하 참. 그 배달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을 리는 없고 액수 작고 하지만 주변 누군가로 가던 돈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고. 근데 그럼 이 부분은 그 시절부터 97년부터 계속 있었으면 그리고 수첩이었으면 사실상에 그 시절이면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을 시절부터 다 안다는 거네요, 내용은? 다 알죠. 도곡동 땅, BBK, 다스, 상성 문제. 2012년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내곡동 사저 140억 돌려받은 거 다.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폭탄이네요. 돌려받은 거? 네, 뭘 돌려받은? 내곡동 사저를 돌려받은. 아니 140억 BBK 140억을 나중에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은 것.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겠죠. 왜 바로 모든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다 누구 시켜서 하고 그러고 누구 불러라 하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다 알고 있겠죠.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네. 특히 대통령 되기 이전 거는 뭐 대통령이 아니어서 아주 대통령은 또 많잖아요, 수행이.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건 아주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대통령 수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김희중 혼자 합니다. 특활비도 안다고 아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특활비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자기가 받은 특활비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특활비 중에 1억을 받아서 지금 제2부속실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은 영부인. 네, 가족들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 줬다는 건 영부인이 그 돈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게 뭐 언론에 보도되신 명품에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썼어도 문제죠. 공적으로 왜냐하면 쓸 일이 있나요? 공적으로 청와대에 쓸 일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공적으로 써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예. 네, 문제긴 하지만 공적으로 쓸 돈을 그 부인이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뭐 아시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쪽은 모르시고요. 예. 명분백 얘기 나오던데 그것도 좀 너무 억측인 것 같고 검찰에서도 그건 뭐 부인했던데요. 그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검찰은 부인하겠죠. 예, 그러니까 달면 삼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입을 열 사람이 더 많겠네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저는 이제 이게 더 번질 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본인이 직접 겪으셨죠, 그거는. 네, 제가 1차 사찰 대상인데. 근데 왜 사찰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불출마. 그거 하나입니까? 55인 사건 불출마를 주동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곡동이나 BBK에 대해서는 굴뚝같이 MB 말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만든 엉터리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내놔라. 그것 다 파괴시키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이제 저를 오해한 겁니다. 자기를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 파일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상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SD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이제 잃는 겁니다. 정도니까 자꾸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SD가 이제 그걸 MB한테 얘기했겠죠. 이상덕 의원. 그러니까 MB한테 제가 거의 그 10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야단을 맞은 겁니다. 1시간 동안.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왜 야단을 맞는지 좀 몰랐어요. 네.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위험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특활비도 터지겠지만 엄청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석했던 사람들 또 그 당시 뭐 노동비서관이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문제될 걸요. 그때 엉터리 수사했잖아요. 완전 엉터리였죠. 뭐 호텔에서 불러서 30분간 수사하고 컴퓨터는 미리 다 디가우징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사람들 이제 재판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도 많이 그 당시 많이 돌았어요. 그 외에 혹시 앞으로 터질 분야들 좀 맥을 짚어주시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 여기서 뭐 한 건 하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나온 얘기 정리하신 거 말고 새로운 거 하나 툭 던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고 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와서 뭐 또 뭐 협박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협박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예, 그런 일에 이제 돈이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은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제가 죽을 때 되면 꼭 저한테 면회 오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못 버티실 거예요. 먼저 돌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저축은행 임회장이면 요주 인물인데 3번이나 만나서 돈을 받는 게 안 걸렸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돈 주는 사람은 집요하기 때문에 돈 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뭐 정치하면서 겪어보지만 그러니까 이제 돈 주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별 수를 다 써서 주죠. 제가 이제 또 그럼 이상한 대목을 여쭤볼게요.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상득 전 당시에 이제 밝혀지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을 줬고 그건 이제 제가 소개해서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공범이 된 겁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았죠. 네. 그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교도소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지금 풍운아. 그런데 풍운아는 김어준 씨지. 제가 왜 납득이 잘 안 가냐면 이상득 의원에게 직접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속 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이제 저는 이때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3번에 나눠서 받은 거는 얼떨결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까? 한 번 받으면 또 그다음에 또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MB한테 전달하는 거는 제가 아는 MB는 그런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MB한테 전달하기에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도 1억 8천은 잡범 수준은 아니에요. 잡범 수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상득 의원에게 3억이 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8천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액수가. 안 되죠. 액수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고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가는 것을 이 분이 배달하다가 결국 본인이 뒤집어 쓴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부속 실장이면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 금감원이나 금감이 이쪽에다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겠죠. 직접 요건에 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정도의 구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자 돈 관리를 하면서
본인은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또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겪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깨끗했다. 돌아가신 부인도 한번 어려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어렵게 다시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 부속실장이 돼서도 그렇게 살림이 폈다거나 혹은 뭐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남의 돈에 절대 손 안 댑니다. 손을 안 된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 임 회장한테 이제 임 회장이 영업 정지 막아달라고 로비를 전박을 했었죠. 예. 당시에.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검찰 기소 내용 정리하면 3번 정도에 걸쳐서 1억 8천을 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한 거죠. 그때 넘어간 겁니다. 임석한테. 근데 제가 이제 요 기사 그때 당시부터 저는 좀 이상했던 것이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그러니까 배달하다가 이게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MB께서는 그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돈이 많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사사로운 돈을 받지 않아요. 의원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규모가 그 정도 돈은 또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희중 씨는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번 일로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내가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간 건 사실이고 근데 본인은 수수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게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본 사건인데 게다가 이제 김희중 씨가 이제 굉장히 담백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성격이면 자기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않을 거면 이미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길에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주려고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김희중 씨하고 MB의 인연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97년부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움직이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걔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저께 누구 만났지? 야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김희중이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첩으로 수행비서를 그럼 한 거네요. 그죠?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네, 15년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실상 그 컨셉부터 다 만든 게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과장된 거고요. 그러면 반쯤 만든 걸로 하죠. 네. 반쯤 만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미 김희중 전 실장을 많이 겪어보고 아시겠네요. 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